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6장 광고 전략의 수립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업의 정의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강의 노트에는 그 페덱스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빵집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제 빵집이라는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빵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구입해 감으로써 얻게 되는 고객의 어떤 편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빵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제공을 해줄 것이냐, 즉 표적 시장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을 정의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이제 전략 수립 과정을 이제 간단히 설명해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상태를 분석해서 나의 이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 설정 후 그 다음에 최적의 경로를 수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어떠한 상태냐라는 것을 분석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경로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최적의 경로를 수립을 할 때는 주변 환경 이걸 갖다가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최적의 길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게 된다면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이상적인 목표를 갖다가 설정한 후 우리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최적의 길을 갖다가 수립하는 것, 요것이 바로 전략 수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건데 틀린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을 보니까는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뭐 가이드 역할을 하고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원칙이라고 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가치가 바로 뭐 인재 제일, 그 다음에 최고 지향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삼성을 계속적으로 지켜오고 그 다음에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을 보시면 사명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제 사명을 제가 적어놨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사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의 비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요걸 갖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뭐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전술입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사명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제품 중심이 아니라 그 편익 중심으로 전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부 전략과 전사적 전략의 구분이 없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부 전략과 전사적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부 전략, 그래서 의약품, 식품,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부가 있겠죠. 회사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각 사업부 안에는 기능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 사업에서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업부 전략이 여러 개가 있지 않을 경우가 많겠죠. 예. 그래서 대개 하나의 사업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조그만 기업의 경우는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물론 뭐 조그만 기업이라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개는 사업부 전략과 전사적 전략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략 수립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게 순서대로 배열한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먼저 그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한 후에 상황 분석을 해야 문제가 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찾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이제 분석하고 조정하고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맞는 순서는 바로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광고 전략의 수립까지의 각 요인들의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요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아까 전에 봤던 그 순서가 나오고 있고요. 먼저 목표 설정이죠. 목표 설정을 한번 볼까요?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확해야 하고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두리뭉실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이런 것처럼 명확하고 정확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상황 분석,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목표 설정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2번이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수립과 이제 문제 및 기회 분석인데요. 이것도 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전략 수립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IMC 차원에서 전개가 되어야 되겠죠. 통합 마케팅적 차원입니다. 이제 경영의 목표, 그 다음에 마케팅의 목표, 그 다음에 광고의 목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및 기회 분석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수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그거를 분석한 후에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될지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과 4번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본을 가지고 이제 배분, 즉 돈이죠, 돈. 예,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는 성장성이 큰 만큼 수익성도 높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죠. 예.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낮지만 성장률이 높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우리가 저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물음표에 관한 내용이 좀 틀리게 설명한 것이고요. 3번 보시게 되면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의 두 가지 요인. 예,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요인으로 Y축은 시장 성장률, X축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다음 별이 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금 투자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별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 별이 만약에 현금 젖소가 된다면 자금 투자가 좀 줄어들겠지만 아직까지 별이라고 한다면 시장 성장률이 계속 성장한다면 예, 자금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게 되면 광고 전략의 수립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각 수단들이라고 했는데 각 수단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각 수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 수단들은 일치된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맞게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 조사는 고객 분석이나 경쟁 상품 분석 등 하는 것이다. 고객 분석하고요, 경쟁 상품 분석을 하죠. 예, 사전 조사 맞고요. 광고의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목표에 대한 개념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케팅 목표가 먼저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이 광고죠. 예, 이게 순서가 잘못됐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분석 중 이업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환경이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거겠죠. 그러니까는 내 내부적인 게 아닌 겁니다. 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건 왜 내부적인 겁니다. 소비자의 요구와 취향, 이거는 외부적인 거겠네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되겠고요.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뀌면 뭐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8번의 답은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